안녕하십니까. 고승우 박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죠. 노동조합이 파업을이란 말이죠.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제한하고, 그리고 또 노동자들이 그 원청 사업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이죠. 그래서 이게 노동 현장의 어떤 그 민주화를 상당히 좀 앞당길 수 있는 법으로 이렇게 많은 논란 끝에 지금 시행이 됐는데, 역시 기업과 정부는 아직 시행할 책임이라든지 말이죠. 그런 부분에 준비가 안 돼 있다. 뭐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보면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의 그 교섭의 요구에 응할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과연 어떤 범위까지 포함이 되느냐, 그 의무는 또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이제 그 쉽게 합의가 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법이 그만치 좀 애매하고 강제력이 좀 약하다,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노동자, 사용자 양쪽의 의견을 얼마나 종합하고 반영해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발전,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스러운,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이제 원청에 대해서 이제 교섭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광화문에서 노동자들이 말이죠, 법 시행에 맞춰가지고 어떤 결의를 다지는 큰 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이제 그 노동 현장 원하청 문제는 노동 현장의 불평등이 제도화되면서 비롯됐죠. 노동 현장에서 보면은 정규직, 비정규직 있고, 비정규직도 뭐 여러 그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말이죠, 어떤 여러 가지 구분, 그 다음에 이제 차별을 제도화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은 노동을 하는데 같은 급여를 받지 못한다. 동일 노동, 동일 급여, 동일 처우, 이런 부분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노동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원칙으로 손꼽히거든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노동 현장에서 같은 노동을 하는데 나중에 월급 받을 때 보면은, 임금 받을 때 보면 뭐 큰 차이가 있더라. 그리고 이제 뭐 상해라든지 말이죠, 아직도 부가적인 혜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더라. 이건 안 되잖아요. 그 심각한 말이죠. 어떤 정신적,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물리적으로 좀 타격을 주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유럽연합이 상당히 모범적이에요. 유럽연합은 아시다시피 유럽의 한 20 몇 개 국가가 그 연합체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일 통화로 해가지고 경제 통합은 됐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20여 개 그 EU 회원국들의 말이죠, 국력이라든지 경제력, 그 다음에 국민 소득이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일단 어떻게 보면 극복해서 그 단일 화폐를 유통을 시켰다. 또 중요한 것은 EU 그 소속 국가의 모든 노동자들은 어느 나라든지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직업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직장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 보면은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말이죠, 600만 명이 더 200만 명 육박한다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한국의 노동자들에 비해서 뭐 차별적인 임금이 어떻게 제도화되어 있고, 또 현장에서 보면은 각가지 방식으로 좀 불이익을 많이 강요받고 있잖아요. 사용자들의 이제 행패가 자심하는데, EU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EU 회원국 어느 나라든지 간에 다 모든 노동 현장에서는 EU의 노동법에 적용을 받는데, 그 법이와 상당히 간단해요. 동일 직장에서 동일 노동을 하면
동일 처우, 동일 급여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그 동일 직장이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최저임금의 책정에서 보면은 뭐 그 직역, 직급으로 정하잖아요. 뭐 직장별로 하지 않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유는 이제 직장별로 그 부분을 좀 세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직종이라 하더라도 같은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회사에 따라서 그 사세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용자의 어떤 그 고용 계약 관계는 다 회사 형편에 맞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같은 회사에 고용된 동일한 노동을 해야 되는 노동자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된다. 차별이 있어서 한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유럽은 말이죠. 언어도 다양하잖아요. 인종도 좀 다양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노동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뭐 그런 사연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될 점인데 우리 현장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뭐 그 신분이라든지 뭐 인종이라든지 국적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말이죠. 한 20여 가지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차별로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이 차별금지법인데 이 사실 민주주의에서는 기본법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모든 경우에도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차별금지법이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거대 여야당이 말이죠. 여의도에서 박터지게서 하고 말이죠. 뭐 사법개혁이다, 뭐 윤호계에 대해가지고 하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아무 맛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노란 봉투법도 말이죠. 차별금지법이 없는 상황에서 즉 사회적인 신분이나 계약관계에 의해서 차별이 이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정쩡히 만들어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이 시행되는데도 지금 뭐 앞으로 노동 현장에서 즉 원청과 하청 노동자의 분규가 좀 심해질 전망이다. 법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노동 현장에 대해서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대외적으로는 말이죠. 경제 선진국이라는 거 아니에요? 뭐 국민 1인당 소득이 뭐 3만 달러 넘어가지 일본을 뭐 능가했다 하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말이죠. 사실 양극화, 그다음에 소득 격차 심각해가지고 뭐 1천만 명 이상의 비정규직하고 정규직 큰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인당 국민소득 평균을 내는 방식이 조금 비과학적이에요. 무슨 뭐 대기업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인당 뭐 국민소득 3만 달러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통 이 3만 달러라는 평균은 한 가구 4인 기준 원칙을 하거든요. 그러면 4인 기준이면 3 곱하기 4면 12만 달러가 됩니다. 12만 달러면 얼마 됩니까? 어마어마한 돈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웬만한 말이죠. 대기업 빼놓고는 이렇게 12만 달러의 소득을 가능한 가정들이 거의 없다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허수가 지배하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별금지법도 없고 노동 현장에서 말이죠. 차별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화에 대한 말이죠. 사회적인 공감대 이런 부분이 좀 심각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률 최고, 출산율 최저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연인이 있습니다만 사실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걸로 손꼽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노동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란 봉투법이 시행되는 현실에 있어서도 뭐 차별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말이죠. 차별이 여전히 제도화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회가 갈 길이 멀다 보여지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유럽 연합의 말이죠. 노동 관련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 유럽 연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력, 국력, 국민소득이 차이가 있는 20여 개 국가의 연합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적인 통합을 거의 이뤘죠. 단일 통화를 만들었으니까 유로화라 해가지고 유럽은 지금
단일 경제 체제를 넘어서 단일 정치 체제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유럽에서 1, 2차 대전이라는 큰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서 경제, 정치 공동체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지금 그 경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국의 노동자들은 말이죠. 합리적인 직업 선택의 제도가 돼 있어요. 노사 갈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역시 노사 현장에서 평화, 민주화는 정치 민주화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사회를 우리가 좀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갈등이 심각합니다. 뭐 그 국회 여의도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영남, 호남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난리치잖아요. 그리고 지금 남북 대립이 심각한데 앞으로 어느 날 말이죠. 그 남북이 뭐 공동체 통일도 됐을 때 또 남북의 뭐 지역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날 그 탈북자 들에 대해서도 보면 말이죠. 여러 가지 그 신분상의 불이익을 많이 좀 받고 있죠. 제도적으로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그 남한을 온 사람들인데 남한 주민들이 누리는 말이죠. 사회적, 경제적, 정치 혜택을 다 누리지는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저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역시 그 저 우리 한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노동 현장에서 말이죠. 그 중요한 몫을 달성하고 또한 한국의 그 저 이른바 통계상으로의 그 선진 경제국으로 가는데 그 해외 노동자들의 역할이 크다 봅니다. 사실은 3대 직종을 다 맡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아주 엄청나게 말이죠. 가혹한 처벌, 부당한 처벌을 막 받고 있는 것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참 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란 봉투법과도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노동 현장에서 민주화라는 것은 동일 직장이라면 그 동일 노동을 할 경우에 동일 처우 급여를 받아야 된다. 단지 유럽은 말이죠.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는 고용 기간에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용주가 이제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선택하는 거죠. 아, 그 정규직이 더 많을 때 전체 생산성이 높아지느냐, 아니면 비정규직을 들 때 높아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고용주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경제 상황에 봐가지고 좀 조정하고 그런 융통성 있게 이제 그 자기가 그 부분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그 고정된 것이면 골치 아픈데 중요한 것이 노동자들의 권익은 보호되는 가장 민주적으로 말이죠. 보호되는 그 경제 민주화가 달성되고 실천되는 그 전제하에서 사용주도 말이죠. 역시 그 기업은 또 이윤을 남기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여러 가지 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은 저해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최저임금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말이죠. 그 고용을 또 못하더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가족경영 체제를 하다가 이제 문 닫고 그러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노동자 권익, 그 다음에 최저임금, 그 다음에 이제 차별 금지, 그 정상적인 말이죠. 노동의 현장의 민주화, 또 전체 사회 민주화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심각해진 고민하고 새로운 제도를 좀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민주화, 평화 통일에 깃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